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우정과 경쟁을 한다. 아하, 그런데요. 먼저 김호중 씨가요. 지금 군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조차 이른바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호중 씨가 군대 갔어도 계속 화제입니다. 아하. 그 김호중 씨의 정규 앨범이 그 진짜 앨범,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 말고 그 물리 앨범, 네. 그게 발매가 됐는데 첫날 41만 장이 팔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역대 솔로 가수 초동 앨범 판매량 전체 3위에 올랐는데 네. 엄청난 기록이죠. 어허. 초동 앨범 판매량 기록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한류 아이돌 국제 스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성인 가요 가수가 네. 3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네. 그다음에 팬미팅 무비 이제 지난번에 팬미팅 했던 거 기록한 필름 그게 영화 극장에서 개봉이 되는데 네. 예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 오전에 예매율 1위에 올라선 거예요. 네. 이것도 엄청나죠. 그러네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거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통 많은 분들이 상업 극영화 위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저런 다큐 기록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업 극영화 다 제치고 저 기록 영화가 예매율 1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김호중 팬덤이 뜨거운가. 그리고 최근에 네. 김호중 씨가 그전에 기부 많이 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김호중 씨 한 팬이 김호중 씨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시각장애인들 개안 수술에 써달라고 3천만 원 기부했거든요. 세상에. 엄청난 그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30대인 김호중 씨 정말 아이돌 그룹, 아이돌 스타가 부럽지 않겠네요. 그렇죠. 특히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김호중 씨 팬미팅 영화 이야기 하셨지만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4번째 영화도 개봉이 되었거든요. 그래요? 방탄소년단의 어떤 팬분들이 정말 열광할 만한 네.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라는 영화와 김호중 씨의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가 영화 예매 사이트마다 1위와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음원 차트가 아니라 극장 순위에서 방탄소년단과 김호중 씨가 경쟁하는 색다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자주 보게 될 광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김호중 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군 복무 전에 팬들에게 인사를 혹시 남겼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더 이상 인사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9월 10일 날짜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 물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분간 여러분을 뵙지 못한다는 게 조금 슬프지만 저 역시도 몸 건강히 복무를 잘해서 좀 더 좋은 음악과 좀 더 나은 성숙된 김호중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꼭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잠시만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시만 안녕. 팬들이 뭉클할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김호중 씨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통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김호중 씨, 복무 중인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인생 공부라는 짧은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재합니다. 한결 날렵해진 얼굴이 눈길을 끄는데 네.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도 보입니다. 네. 앞서 지난 14일에 김호중 씨가 자신의 팬카페에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많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까지 약속에 든 방송과 일들을 소화하느라 그동안 네. 하고 싶었던 말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제야 그 글을 쓰게 되는데 네. 정규 앨범. 선 진짜 많이 날렵해졌어요, 진짜. 맞아요. 네. 정규 앨범과 살아서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네.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계시고 저도 복무한 지 며칠 되진 않았지만 점점 편해지는 게 서서히 느껴진다면서 복무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았소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살겠소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살았어. 아니 근데 저희가 제목은 박구윤, 김호중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박구윤 씨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대체 김호중 씨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 노래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허. 예, 저 살았소는요. 네. 박구윤 씨가 김주일, 박정욱 씨랑 공동으로 작곡에 참석을 한 거예요. 어허. 작곡자입니다. 김호중 씨 노래가. 근데 저 김호중 씨의 살았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짧은 삶이지만 30세. 네. 그리고 또 미스터 트로트로 인기를 끈 후에도 수많은 논란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도 버틸 수 있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한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박구윤 씨가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박구윤하고 박정욱 씨는 형제예요. 아. 두 형제가 기꺼이 김호중 씨에서 작곡을 해준 건데 네. 김호중 씨가 정말 팔색조 보컬이다. 노래를 네.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호중 씨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제가 너무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 해서 기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또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김호중 씨랑 박구윤 씨가 노래 대결을 벌였거든요. 김호중 씨는 윤신의 열애를 선곡을 했고요. 네. 박구윤 씨는 자기의 노래 물레방아를 선곡해서 불렀는데 김호중 씨가 열애로 99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박수를 쳤는데 박구윤 씨가 100점을 맞아버려서 네. 작곡가인 박구윤 씨가 승을 거뒀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정과 또 동시에 네. 경쟁도 했던 사이군요. 김호중 씨의 살았소란 노래의 공동 작곡가가 박구윤 씨네요. 그런데 박구윤 씨 살았소 공동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 노래를 녹음할 때, 작업을 할 때 어떤 또 이 알콩달콩 우정을 보였을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살았어. 살겠어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 내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바로티 김호중입니다. 살았소라는 곡 녹음하러 왔어요. 들었을 때부터 너무나도 와닿았던 곡이고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곡이고요. 덕분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라는 그런 곡입니다. 아, 노래 진짜 좋다. 내가 하면서 막 때리는 것 같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흡족한 마음을 표출했어요. 그런데 이 김호중 씨와 우정을 나누는 박구윤 씨, 글쎄요. 혹시 저 이름이 생경한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윤성 교수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제 박구윤 씨 같은 경우는 데뷔 14년 차 트로트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2007년도 10월에 구윤이라고 하는 예명을 사용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그 말랑말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다시 이제 박구윤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중요한 그 앨범들을 발표했는데 히트곡들 보면은 뭐 네. 뿐이고 나무꾼 그리고 두 바퀴 이런 등의 그 히트곡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트로트계에서 새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세 가수로 저희들 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4년 차면요. 내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노래를 들려드리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전주만 들려드려도 아, 이 노래였어 하실 겁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바퀴로 달려가는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면 쓰러지지 말고 달려요. 두 바퀴로 달려요. 우리 사랑 영원히 영원히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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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노래는 진짜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서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사가 귀에 쏙쏙 박히는데 하정은 평론가님, 네. 박구윤 씨가 이 작곡가한테 정말 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뿐이고 엄청난 히트곡을 작곡을 해줬는데 네. 그 작곡가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 그래요? 친아버지. 그러니까 네. 박구윤 씨 아버지가 박현진 작곡가인데 오. 이분이 지금 만든 노래가 네. 신토부리, 네 박자, 봉선화 연정, 있을 때 잘해,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 네. 엄청난 미다스의 대박 손에 있는 사건이네요. 대작곡가입니다. 네. 근데 혹시네요, 불고. 그 그러니까요. 대부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작곡하실 때 일필휘지로 싹 하고 작곡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작곡하면 한 방에 끝내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작곡하는데 15분, 황진이 15분에서 20분 이렇게 딱딱딱 작곡을 했는데 네. 아들이 부를 뿐이고는 네. 아들이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오. 고심에 고심을 해서 3개월 동안 작곡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박구윤 씨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잘 나가는 트로트 노래 작곡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박구윤 씨가 트로트 가수 될래요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뭐 어땠을까요? 네, 사실 박구윤 씨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작곡 전공한 실력파거든요. 어허. 그런데 트로트 가수 된다고 하지 아버지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나한테 오디션 봐라. 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너는 내 곡을 받을 실력이 아직 못 된다. 세상에. 이렇게 퇴짜를 놓았다고 하는데 어허. 그게 아들이 정말 진정으로 트로트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던 거죠. 어허. 하지만 그 테스트 결국에는 통과했으니까 야. 저런 멋진 명곡들, 히트곡들을 또 곡 선물 아들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구윤 씨의 친형도 굉장히 유명한 대중음악 작곡가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그 집안이 작곡가 집안인 거예요. 친형 같은 경우는 박구윤 씨가 트로트 한다 했을 때 깜짝 놀랐대요. 어허.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R&B나 힙합, 락 이런 좀 세련된 요즘 음악을 막 작곡하고 주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트로트를 한다고 하니까 놀랬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를 듣고 보면서 자란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뭐 일각에서는 박구윤 씨를 가리켜서 야, 트로트계의 금수저거다 하니까 뭐 고생 없이 자란 것 같지만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요. 박구윤 씨가 정말 쉽지 않았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 10월에 데뷔해서 벌써 이제 횟수로 14년 차 가수가 됐습니다. 제가 데뷔했을 당시에는 트로트가 약간 좀 관심이 없었던 장르에 속했던 거라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데뷔곡 말랑말랑으로 데뷔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실패를 이제 겪고 나서 뿐이고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부르는 횟수보다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후에 제가 두바퀴라는 노래를 냈는데 두바퀴라는 노래는 생각보다 뿐이고만큼은 올라오지 못했어요. 나무꾼이라는 노래로 요새 활동을 하면서 나무꾼이 또 되려 뿐이고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트로트가 정말 끝까지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박구윤 씨 말처럼요. 정말 뿐이고도 전 옛날에 지금 코로나 때 아닙니다. 예전에 정말 노래방에서 저도 몇 번 불러봤던 기억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근데 앞서 일집이 쫄딱 망했다는 표현가 있었어요. 박구윤 씨에 따르면 무명 시절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약 7천여 곳 정도 되는 전국의 어머니 놀이교실을 다녔다고 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산골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세상에. 하는데 당연히 매니저도 없죠. 스스로 운전해서 70만 킬로를 달린 승합차를 5년 만에 교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가성비 좋은 숙소와 식당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네. 무대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지인들의 조언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네. 나는 연습생이다라는 마음으로 무명 생활을 버텨왔다고 합니다. 자, 참 마음가짐과 자세도 참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는 뭐 박구윤 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트바로티 김호중 씨와의 인연뿐 아니라 정말 또 다른 분과의 인연도 자랑하고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네, 그 인연의 주인공은 임영웅 씨입니다. 오. 요새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작곡한 노래 두 주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걸 임영웅이 부를 거야. 어허. 네가 와서 한번 먼저 좀 노래 모범을 보여주면 아하.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 노래로 임영웅 씨가
트로트 대전에 가서 결승전에 나와 노래를 불렀던 거죠. 네. 그래서 먼저 모범이 되게 두 주먹을 불러주니까 네. 이명웅 씨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좋은 성적을 이루고 이제 트로트 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우정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이 우정, 경쟁도 선의 경쟁 펼치면서 우정도 또 진하게 계속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도요.